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오픈도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자료 중에서도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크리스티의 준비 발언 내용에만 딱 집중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CEO 발언이나 그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일단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고요. 오직 CFO인 크리스티가 회사의 재무 상태나 또 앞으로의 전략, 소위 말하는 오픈도어 2.0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이게 또 오픈도어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의 발표라서 CFO의 이야기가 그 재정적인 밑그림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크리스티가 발표한 3분기 실적부터 좀 풀어보죠. 그녀가 이 숫자들을 과거 오픈도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려는 오픈도어 2.0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 전략,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더 우선시했던 시기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아, 거래량 늘리는 것보다는 위험 관리에 좀 더 집중했던 때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입 가격 폭,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걸 좀 넓게 가져가면서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그 시기의 성적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주택 매입 건수가 1169채였어요. 이게 2분기 예상치랑 비슷하긴 한데 예전에 아주 활발했을 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줄어든 수치죠. 네, 눈에 띄게 적네요. 근데 또 매출은 9억 1,500만 달러. 이건 원래 예상했던 가이던스 상단을 넘었어요. 매출은 괜찮았네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신호는 아니고요. 크리스티 설명에 따르면 그 판매가 좀 둔화되는 겨울 시즌 오기 전에 예전 전략으로 사들였던 오래된 재고 있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빨리 처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재고떨이를 좀 서둘렀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에는 좀 부담이 갔겠죠. 오래 갖고 있던 집들은 뭐 관리비도 들고 시장 변화에도 더 민감하니까요. 결국 갭 기준으로 보면 매출 총이익이 6,600만 달러, 이게 전년 같은 기간에는 1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꽤 줄었죠. 확 줄었네요. 네, 매출 총 마진율도 7.2%로 한 40bp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사업의 실제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 기여이익이랑 기여 마진율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2천만 달러 2.2%로 전년 동기 5,200만 달러 3.8%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오래된 재고파느라 수익성은 안 좋아지고 딱 과도기적인 모습이네요. 근데 비용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다면서요. 이전 경영진이 모력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아, 맞아요. 그 점은 크리스티도 좀 강조를 했어요. 과거 경영진이 진행했던 구조조정 덕분에 비용 구조 자체는 상당히 개선됐다는 건데요. 3분기 조정 영업비용을 보면 5,300만 달러예요. 전년 동기에는 9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게 무려 41%나 줄어든 겁니다. 와, 41%나요? 대단한데요? 네, 마케팅, 운영, 고정 비용 뭐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다시 매입 규모를 늘려나갈 때 훨씬 가벼워진 비용 구조 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체질 개선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기초 체력을 다져놨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물론 뭐 최종적인 순손실 자체는 갭 기준으로 9천만 달러, 전년 동기 7,800만 달러 손실보다는 손실폭이 좀 커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실적에 약간 일회성 이익 1,400만 달러가 포함됐던 효과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야 하고요. 조정순 손실 기준으로 보면 6,100만 달러 손실이니까 이건 오히려 전년 동기 7천만 달러 손실보다는 개선된 거예요. 아, 복잡하네요. 그래도 조정 기준으로 보면 나아졌다. 크리스티가 딱 이건 지나간 이야기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뭘 하느냐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 과거 성적표는 이제 정리했고 그럼 이제 미래를 위한 발판, 즉 자본 상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지죠.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오픈도어 2.0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하려면 당연히 실탄도 두둑해야 하고 재무구조도 튼튼해야 할 텐데요. 크리스티가 현재 회사의 자본 상태랑 최근에 한 중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네, 이게 새로운 전략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크리스티가 밝힌 목표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래량, 더 빠른 재고 회전, 그리고 더 좁은 매입 가격 폭,
이런 새로운 운영 모델에 맞는 더 튼튼하고 유연한 대차대조표를 만들겠다는 거죠. 목표는 명확하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을 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비제한 현금이라고 하죠. 이게 9억 6,2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주택 재고에 묶여있는 자기 자본은 1억 8,700만 달러입니다. 보유 주택 수는 3,139채. 이걸 가치로 따지면 순 재고 가치가 약 11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금 조달 능력인데 총 76억 달러 규모의 자산 유동화 차입 한도를 확보해놨어요. 특히 이 중에서 18억 달러는 이미 확정된 한도라서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차입금이 비소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 비소구 조건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좀 어려운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비소구라는 건 만약에 특정 주택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자산에서 문제가 생겨도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그 특정 자산 외에 오픈도어 회사 자체의 다른 자산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대출권이랑 관련된 자산만 책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위험분리 장치죠. 주택 재고 관련 위험이 회사 전체로 퍼지는 걸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바잉 모델이 본질적으로 가진 위험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을 딱 분리해주는 안전장치다. 그럼 이런 자본 기반 위에서 아까 CEO도 잠깐 언급했다고 하셨는데 크리스티가 재무 관점에서 강조한 구체적인 조치가 3가지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고 왜 한 건가요? 네, 그녀는 이 3가지 거래를 그냥 각각의 재무 활동으로 본 게 아니라 새로운 오픈도어 2.0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뭐랄까 필수적인 퍼즐 조각처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ATM, 즉 애터마켓 유상증자예요. 이건 약간 선제적인 대응이었는데요. 선제적 대응이요? 네,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2030년에 만기가 되는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이게 조기 상환 조건이 발동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만약 진짜로 상환해야 하면 갑자기 큰 현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걸 대비해서 지난 9월에 ATM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에서 약 2억 달러를 미리 확보한 거죠. 주당 평균 한 9.26달러에 2,160만 주 정도 팔았다고 해요. 목적은 명확했죠.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자. 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현금을 준비해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환사채의 자본 재조정입니다. 이게 연 7%짜리 꽤 이자가 높은 2030년 만기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채권자들이 주식으로 바꾸는데 동의를 한 거예요. 오, 부채를 주식으로요? 네, 이렇게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면서 당장 현금으로 줘야 하는 이자 비용 부담을 확 줄이고 재무 구조도 더 유연하게 만든 거죠. 일종의 부채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자 부담을 덜었군요. 마지막 3번째는요? 마지막 3번째는 워런트,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 배당이에요. 이사회가 11월 18일 기준으로 모든 주주들한테 갖고 있는 주식 30주당 워런트 3개를 무상으로 주기로 결정했어요. 시리즈가 K, AG 세 종류인데 각각 행사 가격이 9달러, 13달러, 17달러로 다르고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해요. 주주들한테 선물을 준 셈이네요. 그렇죠. 크리스티는 이걸 회사가 앞으로 성장했을 때 그 이익을 기존 주주들이랑 같이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어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이랑 같이 묶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와, 정말 다각도로 움직였네요. 현금도 확보하고 부담되는 부채도 정리하고 주주들까지 챙기고 확실히 새로운 판을 짜려고 기초공사를 아주 탄탄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의지가 보이죠. 그럼 이렇게 단단해진 기반 위에서 크리스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을 내놓았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그 실행 계획을 봐야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미래 계획, 오픈도어 2.0의 청사진을 들여다볼 시간이네요. 크리스티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러분 같은 투자자나 관심 있는 분들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기준까지 제시했다고요. 가장 큰 목표가 뭐였죠? 네, 가장 크고 명확한 목표는 그거였어요. 2026년 말까지 조정순이익 ANI 흑자를 달성하겠다. 이게 그냥 특정 분기만 흑자 내는 게 아니라 그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누적 ANI가 흑자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니까 꽤 야심찬 목표죠. 12개월 누적 흑자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경영 목표, 뭐랄까 세 개의 큰 기둥을 제시했어요. 각 기둥마다 어떻게 실행할 거고 또 어떻게 책임을 지고 보여줄 건지 어카운터빌리티까지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오, 책임성까지 언급했군요. 첫 번째 기둥은 뭐였나요? 첫 번째 기둥은 고품질 주택 매입 규모 확대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고품질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늘어야 당연히 매출도 늘고 부가 서비스 수익도 늘고 또 규모의 경제 효과로 비용 효율성도 좋아지고 특정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커지니까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매입 확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실행 방안으로는 과거랑 다르게 평균 매입 가격폭, 즉 스프레드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판매자한테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오, 스프레드를 줄여요. 그럼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을 고르는 기준은 더 강화해서 위험을 관리하겠다고 한 거예요. 특히 AI를 활용해서 주택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표준화된 사전 오퍼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좋은 매물을 골라내겠다는 계획입니다.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accountable.opendoor.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매주 매입 추이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주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으니 큰 흐름, 추세를 봐달라고 당부했고요. 매입 가격폭은 줄이면서 동시에 고품질 매물을 확보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매물만 떠안는 역선택 위험이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티가 그 대비책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 AI랑 강화된 선정 기준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뭐였죠? 정확합니다. 그 리스크를 AI랑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운영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단위 경제성 및 재판매 속도 개선입니다. 단위 경제성과 속도 개선. 네, 쉽게 말해서 주택 한 채 한 채에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기고 더 빨리 팔아치우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별 거래의 수익성이랑 속도가 받쳐줘야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고 외부 시장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래당 이익이 좋아지면 그만큼 매입할 때 가격폭, 스프레드를 더 줄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였던 매입 규모 확대와도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건가요? 실행 방안으로는 맞춤형 가격폭 프레임워크, 커스터마이스드 스프레드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모든 집에 똑같은 마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딱 봐서 빨리 팔릴 만한 좋은 집에는 좀 더 공격적인 가격, 즉 낮은 스프레드를 제시하고 반대로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집에는 보수적인 가격, 높은 스프레드를 제시하는 식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거예요. 집마다 다르게 접근한다.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재고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평균 보유 기간이랑 그에 따른 비용, 세금, 유지 보수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여기에 더해서 자동화 기술이랑 빠른 회전율에 초점을 맞춘 제품 혁신도 계속하겠다고 했고요. 책임성 측면에서는 시장에 내놓은 지 120일이 넘은 오래된 재고 주택 비율을 분기별 실적 보고서 10Q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제품 출시 현황도 아까 말한 그 웹사이트 accountable.opendoor.com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주택의 특성에 맞춰서 다른 전략을 쓴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성과 속도를 다 잡겠다. 와, 재고 관리의 정교함이 정말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뭔가요? 세 번째 기둥은 운영 레버리지 구축입니다. 이건 좀 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커지더라도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덜 늘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거래하는 주택 하나하나가 이익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아, 비용은 덜 늘리고 이익은 더 많이 내는 구조. 이건 어떻게 실행하나요? 실행 단원으로는 우선 쓸데없는 비용부터 확 줄이겠다고 했어요. 외부 컨설턴트 비용이나 중복되는 소프트웨어 구독료, 효과 없는 마케팅 지출 같은 걸 없애고 전반적인 운영 과정도 좀 더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아낀 비용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엔지니어링이랑 AI 기반 자동화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오, 절감한 돈으로 미래에 투자한다. 네, 장기적으로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고정 비용 비중은 줄이고 거래량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변동 비용 중심으로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목표는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도 두 가지 지표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고정 운영 비용의 추이.
앞으로 매입 규모가 다시 늘어나더라도 이 고정비는 크게 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분기별 10-Q 보고서에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과거 12개월 TTM 매출 대비 과거 12개월 운영 비용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야 운영 레버리지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것도 10-Q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 세 가지 기둥, 매입 확대, 단위 경제성 속도 개선, 운용 레버리지, 이게 바로 2026년 말 ANEI 흑자 달성이라는 목표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시한 책임성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명확한 목표의 3가지 실행 전략, 그리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지표까지 제시했군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전망, 그러니까 당장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했나요? 사업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를 거라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녀는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는 분기별 단기 목표 맞추는데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장기 목표인 ANI 흑자를 향한 실행 자체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기적인 지표, 가이드포스트를 제시하긴 했습니다. 첫째, 2025년 4분기 매입 규모예요. 드디어 다시 매입에 시동을 건다는 신호인데요. 직전 3분기보다 최소 35% 이상 매입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웹사이트에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수치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매입을 늘린다. 좋은 신호네요. 둘째, 2025년 4분기 매출 전망. 이건 좀 복합적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내놨던 연간 전망치보다는 높을 것 같지만 3분기에 워낙 매입을 적게 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시작할 때 팔 수 있는 재고 자체가 좀 부족해요. 그 영향 때문에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오히려 약 35% 정도 감소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아, 매입은 늘리는데 당장 매출은 줄어든다. 재고 부족 때문이군요. 그렇죠. 셋째는 2025년 4분기 기업 마진율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된 재고 정리하는 과정의 영향이 4분기 초반, 10월까지는 좀 이어지면서 마진율을 누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10월을 바닥으로 보고 연말까지는 점차 개선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전체 평균 마진율은 3분기보다는 낮을 거라고 솔직하게 밝혔어요. 단기적인 마진 압박은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이건 CEO 특별 보상 1,500만 달러는 뺀 금액이고요. 이 목표치가 그 직전 12개월 3억 700만 달러랑 비교하면 약 6,200만 달러, 비율로는 거의 20%나 비용을 줄이겠다는 건데 동시에 AI나 자동화에 재투자하면서 이걸 달성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이죠. 20% 절감이라 정말 야심차네요. 마지막으로 2025년 4분기 조정 EPITD입니다. 단기적인 매출 감소랑 마진 압박을 반영해서 4천만 달러 후반에서 5천만 달러 중반 정도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과거 재고 정리하고 전략 바꾸는 과정에서 매출이랑 마진이 좀 휘청거리지만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될 주택 매입은 다시 공격적으로 늘리고 비용은 아주 확실하게 줄여나가겠다. 이런 로드맵이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은 좀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읽힙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크리스티는 이 모든 과정을 과거 결정의 결과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 성공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동력, 레버즈들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크리스티의 발언들을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픈도어가 과거 전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재무적인 뒷정리를 하는 동시에 오픈도어 2.0이라는 새로운 훨씬 빠르고 기술 중심적인 미래를 향해서 자본 구조나 운영 방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초점은 분명히 그 세 가지 기둥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더 스마트하게 고품질 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는 것. 둘째, 주택 한 채당 수익성이랑 판매 속도를 개선하는 것. 셋째, 비용 관리랑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즉 운영 레버리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책임성 지표들을 제시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물론 당장의 숫자들, 특히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이 전환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죠. 3분기 실적은 과거의 유산이었고 4분기 전망 역시 단기적인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시된 계획은 굉장히 야심차고 또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실행력인 것 같아요. 과연 오픈도어가 크리스티가 설명한 대로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역선택 문제 없이 매입 가격폭을 성공적으로 줄여서 거래량을 늘릴 수 있을지, 또 AI랑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정말로 재판매 속도를 높이고 의미 있는 운영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오픈도어의 성패를 가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크리스티는 수익성을 만드는 게 단순히 엑셀 시트 위에서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규율을 가지고 운영하며 시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렇다면 오픈도어가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AI 같은 새로운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 야심찬 턴어라운드를 빠르게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병목 현상에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과연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것으로 오픈도어 3분기 실적 발표 중 CFO 크리스티의 준비 발언에 대한 저희의 집중 분석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오픈도어의 현 상황과 미래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